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딩의 테마가 비트코인이었죠, 그죠? 테슬라도 트럼프 취임 후에 많이 올랐죠.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태조되고 있는 현상도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보다 그냥 시장의 매기가 조금 지쳐서 이제 그쪽에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팔란티어도 똑같은 영향을 받아서, 팔란티어는 테슬라랑 다르게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죠. 연간 전망도 좋게 나왔고 연료 비싼 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떨어진 거는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딩의 태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분들. 요즘 미국 시장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뭐 많이 이제 급락한다가 아니라 안 오르고 있죠. 근데 이웃집인 중국 시장은 더 올라요. 그러니까 좀 약이 살살 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자산 배분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 오늘은 그런 주제 이걸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제 첫 번째는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1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9% 마이너스. 그거는 이제 미국이 그 소비자들의 민간 소비가 GDP에서 60% 넘게 기여하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GDP 그로스를 약간 이제 낮춰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대선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소비가 좀 증가할 수 있고 이래서 전월 대비해서 0.9% 하락한 걸 가지고 추세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 70 이상에서 놀다가 60 몇 프로든가요? 하여튼 60%대 중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소매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그 심리가, 이제 소비 심리가 꺾인다라는 거를 증명해 준 두 번째 지표가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 소매 판매 나왔을 때보다는 약간 시장에서 조금은 더 심각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표가 다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했는데, 미국의 소비자 한 5천 명을 인터뷰해서 앞으로 뭐 구매 계획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보서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정말 오랜만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어요. 시장 컨센서스는 102점 얼마였는데 지금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해서 98.3에 그쳤어요. 요거는 2021년 8월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고. 요거는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트럼프 관세 우려라고 그러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가 관세 올릴 거라는 거를 생각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미리 관세 올리기 전에 소비를 급증시킨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이 1월 달에 영향을 끼쳤을 거고, 그때 많이 사놨으니까 나 이제 조금 천천히 살래요 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고용 실업률 데이터인데, 실업률 데이터는 잘 나와요, 지금. 뭐 조금 증가하는, 주간으로 뭐 컨센서스보다 한 5천 명 증가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래도 여전히 뭐 21만 명대에서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거기서 막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 막 AID도 아주 그냥 기구를 폐쇄해버리고 이런 터라, 그냥 공무원 쪽에서 실업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여기 소비자 심리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이민자를 엄청 규제하고 축출해 내고 있고, 오늘은 드디어 미국에서 투자 이민을 이제 안 받는데요. 이제 우리 그분들 미국 투자 이민 가는 길은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동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을 안 받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와서 소비를 하고 투자 이민해서 자금을 들고 들어오고 이런 길도 이제 막히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유입시키지 않고 미국에 뭐 관세 올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미국 우선주의를 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내의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체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선행지표 위주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금요일 동안에 주간으로 고용지표가 나오고 또 GDP 나와요. GDP는 속보치는 이미 나왔고 이번엔 잠정치 조금 있으면 학정치 이렇게 나올 텐데 2.3% 정도 속보치랑 거의 비슷한. 근데 GDP는 과거 지표인 거니까 제 생각에 좋게 나오더라도 이미 속보치가 나왔고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고용 지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와요. 물가 지표, CPI 지표, PCE 지표가 이제 남은 기간 중에 쭈루룩 나올 예정인데 물가 지표가 또 높게 나오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부양할 수가 있는데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연준의 정책 수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물가마저 위로 혹은 안 떨어지게 되면 주말에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들 지금부터 이제 나올 월말까지 나올 지표들을 보시면서 이걸 미국이 정말로 침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선행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불안해요. 나 진짜 소비 많이 안 할래요. 이러고 있는 거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때는 몇 개 지표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받는 것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은 이제 중국 기술 기업들이 우리도 미국만큼 잘해요라고 하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딥시크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거기 신의 눈 프로젝트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높아진 밸류도 반영하면서 약간 아이고 이제 못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또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금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구간에 있고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저는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이 워낙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거랑 너무 다른 새로운 질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터라 글로벌 전체가 불안하고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불안할 거는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미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고요. 요건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이어서 뭐 이거는 경제를 맞추는 거는 연준도 못 맞추죠. 지표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표가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약간 슬로해졌다. 근데 원인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연준 파월 의장도 놀상 그러죠. 나는 지표 보고 확인한다. 저도 이제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지표를 이제 쳐다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번 주말로 가고 이제 월초로 가면 물가 지표들 나와요, 이제. 물가 지표들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가마저 높게 나온다면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들이 다 눌림목 근처에 와 있어요. 장기간 상승하는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너무 여기서 뭐 무조건 그냥 내동 매매식으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전량 매도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그 대신에 뭐 그중에 중국의 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밸류 매력도 있으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 기업으로 옮겨갈 수 없는 대체제가 없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아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중국이 가파르게 시장을 잠식해오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글로벌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녹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아직은 이제 GDP는 이번에 나오더라도 시장에 영향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선행지수는 약간 꺾였는데 리딩 인디케이터 지표도 약간 꺾였죠. 이번 1월 달께 0.1% 나왔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꺾일까? 이거는 중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위험을 느끼는 것도 안 맞고, 또 너무 또 막 100% 확신해서 아이고 다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대안 시장도 현재 좋은 시장이 또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미국 최근에 있는 미국의 지표들, 특히 안 좋은 지표들이 최근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의 반응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또 약세 보이는 원인들이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 14조를 순매수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미국 기술 기업을 좀 줄여서 중국 기업으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도 함께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이 지표 때문에 미국 시장이 무조건 막 계속 내렸다 이렇게만도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투자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 이유가, 과거에 내가 알았던 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표가 바뀌어가지고, 기업 실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틀린 정답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고, 미래에 대한 거를 자꾸 주가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국민분들이 너무 이제 많은 부분을 뭐든지 몰빵은 위험해요. 그죠? 몰빵은 위험하고, 글로벌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고르게 하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젯밤에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게 지금 100을 하회한 게 2021년 8월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럼 2021년 8월이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한참일 때예요. 이때가. 코로나가 발병해가지고, 그게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뭐 어쩌다 그러고 2020년에 글로벌로 확산됐고, 21년 8월이면 이때도 한참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우리가 막 보건소 가고 병원 가서 모더나 화이자 그거 주사 맞던 시절, 그때 이후로 최대치로 낙폭이 있었다. 이건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온 터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건 좀 나쁜 시그널이 하나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좀 확인은 좀 해봐야 된다. 여기도 나와요. 트럼프가 연방 공무원들을 많이 지금 자르고 있죠. 이게 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은 이민자를 규제하고 공무원 자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소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 우방을 비롯한 교육 상족에 대대적인 관세 압박을 펼치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맞는 얘기죠. 또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멕시코나 이런 데 대해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럼 소비자들 주머니가 또 이제 아이고 나 다 들래 이런 것들이 이 지표에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이제 국채 수익률도 그래서 4.3 이하로 또 밑으로 좀 내려갔어요.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는 저번에 연준이 금리를 100bp를 내릴 때 3.75였는데 그 뒤에 또 금리를 추가로 내렸죠. 내려도 그 금리는 시장 금리는 거꾸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여기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라는 거를 국채 금리는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 뭐 가하게 위로 경제가 좋다 그러더라도 관세를 올린다 그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지금 경기가 나빠지는 거하고 서로 상쇄되고 있는 거죠. 금리는 막 조금 이제 하향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다 싶고요. 지금 그리고 테슬라 많이 내렸다 뭐 그러고 있는데 이건 또 봐야죠. 그죠?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테슬라도 그러고 팔란티어도 그러고 이게 트럼프 집권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특히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요. 트럼프 집권하기 전에도 팔란티어는 80불, 70불 후반, 80불 거기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의 태조? 이런 현상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딩의 테마가 비트코인이었죠. 그죠?
비트코인이 뭐 트럼프 그 취임할 때쯤 하기 전에 11월 15일 날이 9만 불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젯밤에 9만 불 밑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테슬라도 트럼프 취임 후에 많이 올랐죠.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태조되고 있는 현상도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보다 그냥 시장의 매기가 약간 이제 조금 지쳐서 이제 그쪽에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팔란티어도 똑같은 영향을 받아서 팔란티어는 테슬라랑 다르게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죠. 연간 전망도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고 국방비를 줄인다고 그래서 미국의 팔란티어의 어닝이 줄거나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통 방위산업, 비싼 전투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 문제이지 팔란티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방산이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늘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중이고 또 미래의 하이브리드 방산의 대표 주자죠. 근데 어쨌든 밸류는 비싸다는 거,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크니까요. 밸류 비싼 거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떨어진 거는 어떤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딩의 태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팔란티어, 비트코인 여기가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함께 하락을 태조 현상 때문에 내렸는데 비트코인은 원래가 펀더멘탈이 이제 측정이 안 되는 자산이고 PER이나 배당이 없으니까요.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고 그런데 테슬라는 어떤 PER로 거래되는 거니까 이제 이익의 전망도 같이 녹아들고 BYD의 신의 눈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하지만 팔란티어의 하락은 저로서는 조금 억울해요. 지금 억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의 지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 시황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말씀드릴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들 포트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가 어렵죠,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21세기 초에는 SNS가 없었죠. 그때는 지구 한 바퀴 돌려면 진짜 수십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는 비행기 타면 하루면 한 바퀴 돌지 않나요? 진짜. 진짜 24시간 내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행기를 만약에 직항이 있다 그러면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저 남미나 이런데 직항이 없어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30시간 걸리고 그러지, 다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어젯밤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 했는지, 미테랑 대통령이 무슨 얘기 했는지를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10초 내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옛날에 그런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어서 급변할 때는 우리의 태도도 급변해야 돼요. 그죠? 포트폴리오도 올 때 급변해야 됩니다. 거기서 너무 옛날 생각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변화할 때는 좀 변화를 좀 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